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 있죠. 미친 듯이 계속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자연스럽게 캐치를 해요. 안녕하세요. 코치 베넷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조언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심지어 본인들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과가 더딜 때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인출 학습을 제대로 못했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출을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은 대체 어떤 감각일까요? 한번 이 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성장하려는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노력이 들어간다 인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만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노력의 방향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방법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성과를 내는데 유효하고 어떤 것들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효함과 유효하지 않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네,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쪽에는 시간을 놓을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성과를 놓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래프인데요. 우리는 성과라는 것이 시간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과는 이런 모양을 그릴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성과가 안 올라갈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좀 완만한 곡선이 와요. 누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어느 순간 성과가 더디게 오르는 순간이 온다. 인 거죠.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는 성과가 더뎌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슬럼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이런 식으로 봐도 알겠지만 누군가는 한 이쯤에서 슬럼프가 오고요. 그쵸? 또 다른 누군가는 이쯤에서 슬럼프가 와요. 사람들마다 다 슬럼프가 오는 구간이 달라요. 그런데 왜 사람들마다 슬럼프가 오는 구간이 다르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재능의 차이다. 뭐 지능의 차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가? 이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성과가 더디게 오르는 순간을 성장 둔화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장 둔화점. 뭐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성장 둔화점은 이런 때에 오기도 하고요. 한 이쯤에서 오기도 하죠.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이잖아요. 한 이쯤 오기도 하죠. 이 성장 둔화점은 언제 만들어질까? 성장 둔화점은 내 훈련이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편해질 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쉽고 편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자신이 성과를 낸 분야에서는 이미 쉽고 편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타를 잘 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곡을 익히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가 알고 있고 쉽고 편하게 칠 수 있는 곡을 칠 때는
익숙하거든요. 손이 익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배워야 할 혹은 성장해야 할 순간에 놓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렵고 불편하고 낯선 감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될 그 순간에 놓일 때 그때 우리는 어렵고 불편하고 낯선 감각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내게 쉽고 편하고 익숙한 감정이 든다면 도움이 되는 감정일까요? 되지 않죠? 딱 봐도 이제 알겠죠? 거꾸로 내가 어렵고 불편하고 낯선 느낌이라면 나쁜 걸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낯선 순간이 내게 성장을 가져다 줌. 그때야말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결국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인출이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애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 쉽고 편해요. 익숙하죠. 노트를 보는 거 쉽고 편하고 익숙합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거, 시험을 치는 거, 예비 시험을 보는 거, 오답 노트를 하는 거 어렵고 불편하고 낯설어요. 왜? 그 지점이 본인이 성장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어른들은 심지어 더 심해요. 왜냐면 인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마주하는 두렵거나 이미 성취가 있는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해당되죠. 뭐 누가 실패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실패가 익숙하고 모두가 다 실패하는 그런 게임 같은 순간이라면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성취가 있는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성인학습자들 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이거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첫 번째 성취를 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모국어를 배울 때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처음 할 때나 이럴 때는 내가 성취가 안 나도 모든 걸 다 처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나이를 먹었어요. 막 30, 40, 뭐 50, 좀 나이를 많이 먹고서 이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그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 이때까지 성취한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될까 봐. 실패를 마주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특수한 경우인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학습이 무뎌지는 이유는 실제로 뇌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들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실패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고 편하고 익숙한 방법을 좋아합니다. 못하면 못할수록,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꾸준히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꾸준히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한 방법을 원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습 코칭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학습 습관과 방법에 대한 인터뷰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같이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신 7등급의 학생까지 쭉 받았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내신 한 5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지 중에 5번 질문지가 뭐였었냐면 이제 어떤 공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음에 5-1에 왜 그 공부 방법을 사용했는가 였거든요. 특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근데 왜 그런 공부 방식을 사용했는가 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맞고 편해서 그리고 그게 더 나은 방향이 있다는 걸 아는가 혹은 안다면 왜 바꾸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익숙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코칭을 하냐면 저는 요 성장 둔화점을 찾아서 요 시점에 코칭을 통해서 조금 더 불편해할 만한 곳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게 익숙해질 때쯤 다시 한번 또 그 사람을 불편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또 다시 불편하고 낯설고 어려운 감각을 계속 마주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랑 함께하는 코칭에서는 학생들이 끊임없는 곡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이제 적응할 만하면 좀 바꾸고 적응할 만하면 바꾸고 이 마치 화장실 청소 같은 거예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더럽고 보기 싫은 곳들은 의도적으로 보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기울여서 보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보여져요. 잘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시하던 것들을 들춰본다라는 느낌으로 봐야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취가 나는 지점도 이 내가
나도 모르게 불편해서 피하고 있고 낯설어서 싫어하고 있는 혹은 어렵다고 미루고 있는 그것들을 할 때 보통은 그 지점이 다시금 성장을 만들어내는 곳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 있죠. 미친 듯이 계속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자연스럽게 캐치를 해요. 혹은 이 지점을 견디는 거를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 불편해도 해야지. 어려워도 해야지. 어쩌겠어. 이걸 습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과 성과를 위한 코칭은 성장 분화점이 올 때마다 불편함, 어려움, 낯섦을 추구 방향으로 피코치자를 끌고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은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코치가 개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한 코치의 제안. 첫째, 불편하고 어렵고 낯선 감각과 친해지기. 이 감각들은 우리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감각이다. 우리의 감정들을 성장하는 감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감정의 스위치를 바꿔보는 것.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낯선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의 스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 순간이 내가 지금 가장 높은 경험치를 얻는 순간이다. 이 순간이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지점이다. 내가 쉬운 순간들에 가잖아요. 이제 쉽고 익숙한 순간이 나를 정체시킨다라고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편함 속에 나를 가져다 놓는 연습이 멈추지 않는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하나의 큐잉, 나는 지금 편한가? 편해졌다면 그만큼의 성과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다시 불편해질 차례인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그냥 뭐 적당히 일하면서 뭐 적당히 살고 싶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걸 공부하고 싶고 어떤 지점에서 내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불편한 지점과 편한 지점을 골라내버려서 불편한 지점 쪽으로 나를 끌고 가자라는 거지. 부정적 감각과 감정들을 재인식해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쉬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쉽게 하냐고. 편해지려고 하는 건데 왜 편하게 하냐고. 편해지려고 하는 건 지금 당장 편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본질은 아까 저 성장 둔화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학습해야 할 또는 성과를 내야 할 콘텐츠가 아닌 습하는 혹은 노력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는 분야에 익숙해져야 해요. 예를 들면 수학이 쉬워져야 되는 거야. 수학이 편해져야 되고 수학이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해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쉬워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편해지는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 자체에 익숙해지고 쉬워져야 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헷갈리는 거지. 그 방법과 분야가 제대로 못 나누고 헷갈리다 보면은 나는 이제 공부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 쉬워진 겁니다. 글 쓰는 것도 똑같아요. 학생들 중에 이제 글 쓰는 학생이 있는데 글을 못 쓴대. 보면은 첫 번째로 아무 글이나 막 쓰고 되게 쉽게 잘 쓰고 익숙하게 잘 써요. 근데 문제 그 뒤로 못 넘어가. 자기가 연습하지 않는 분야의 글이 있어요. 자기가 피하고 있는 글의 연습들이 있어요. 평가받는 걸 피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잘하는 글만 평가받으려고 자꾸 보여주거나 자기가 못하는 분야의 글들은 쓰지 않거나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들의 대부분은 인출일 테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인출의 방법들 중에서는 내가 불편해하고 낯설고 어려운 순간들일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에서는 저는 이런 걸 말하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낯선 감정이 들 때 이것을 성장하는 감정이다 라고 스위치를 바꿔서 인식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나를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었던 이야기고요. 앞으로 조금 영상을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나가야 돼서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여기서 영상을 많이 뽑아내놓고 나가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질문할 거리가 있다면
혹은 어떤 특정 주제, 뭐 저번에 ADHD의 무기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간 통제든 뭐든 다양한 분야에서 퍼포먼스 코칭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고 싶은 게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